네, 안녕하세요. 전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이제 오늘 연사를 맡게 된 김다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할 주제는 좀 노션으로 만드는 나만의 대학생활 아카이브라는 주제로 조금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노션이 한국에 2018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션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회사에서 또 노션을 좀 쓰고 이후에 이제 공식 앰베서더라든지 노션에서 인증하는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에센셜 배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의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길면은 막 실습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오늘 좀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션이 일단 다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쓰면 잘 쓸지를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노션이 좋은 이유를 좀 3가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게 좀 구조적으로 모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경험들 혹은 뭐 내가 모으고 싶은 자료 같은 거를 계속 축적해서 쌓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아카이브 뭐 클라우드의 기능을 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잘 쓰게 되면은 뭐 템플릿을 활용한다든지 자동화의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아직은 못 쓰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의 큰 나의 창고 같은 곳에 나의 정보들을 모두 기록해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구조화된 기록을 무한 저장할 수 있고 제가 노션 행사 같은 데 갔을 때도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냐. 근데 아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정보를 엄청 많이 저장하면은 느려질 수는 있는데 이거를 딱 한계를 지어놓진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몇만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제 노션에는 몇만 페이지가 있는데 아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속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카테고리, 뭐 시간, 날짜 등등을 활용해서 정렬이나 필터링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반 기록을 하면서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반복되는 내용은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으로 나의 누락된다는 걸 막는다던가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떻게 구조화된 기록을 무한 저장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런 표를 나는 만들 수 있다. 네, 일단 뒤에 저희 캠퍼스에서는 다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장 정도는 잘 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크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 한 줄 한 줄이 나의 정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줄 여기 선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하나의 줄이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를 열게 되면 좀 더 세부 내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언제 했는지, 어떤 카테고리인지, 뭐 여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그 다음에 혹시 뭐 지금 취준하고 계시거나 자기소개서 좀 써보셨으면 이런 거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스타 기법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임무를, 어떤 행동을,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모든 경험을 좀 이런 포맷에 맞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저희가 활용할 때 진짜 좋거든요.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두면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거를 그냥 했다라고만 적어놓으면 이 내용들이 나중엔 다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노션에 이런 정보들을 조금 모아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 행동, 이런 경험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발휘한 역량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발휘한 핵심 역량은 어떤 것들인지, 뭐 리더십이다, 아니면 뭐 기획을 해봤다, 아니면 난 여기서 뭐 갈등 해결, 뭐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을 발휘했다, 이런 것들처럼 나의 핵심 역량들을 조금 기록을 해두고, 그다음에 사진이나 아니면 뭐 방금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저희의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자료들을 뭐 사진을 모아놓는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링크를 꼭 걸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같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는 한 곳에 모으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에 맞게 필터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스터는 제가 아까 전체로 모아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서 저는 뭔가 이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나중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 카테고리를 제가 구분값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외 활동만 보기 했을 땐 대외 활동만 모아보고, 뭐 교내 활동만 보기라고 했을 땐 교내 활동을 모아보고, 뭐 자격증 준비한 거 그럼 자격증 준비만 모아보고, 이런 식으로 큰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목적어에 맞게 뷰를 설정하는 개념, 그렇게 사용하셔야 노션을 진짜 잘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템플릿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템플릿을 미리 설정해 둘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위에 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 버튼이 있는데 새 템플릿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미리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 정리 템플릿, 난 경험을 앞으로 이렇게 정리해야지 라고 해놓고 여기에 제가 원하는 그런 섹션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내가 새로운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열기만 누르면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템플릿을 하나만 만들었지만 뭐 이거는 대외 활동용 템플릿,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내가 뭐 여행 갔었던 거나 뭐 다른 경험의 템플릿,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쌓아 두실 수 있습니다. 경험 정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제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그 뷰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는 걸 실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경험 정리 데이터베이스는 원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점점점을 보게 되면 링크 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복사를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에 갤러리 뷰 밑에 컨트롤 V를 하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 거 보이실까요? 화면이 조금 연해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딘가에 원본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어딘가에 여기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데 어딘가에 원본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링크 가지고 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전 이 뷰를 좀 다른 뷰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옆에 이 설정 바가 있는데 이 설정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보드, 타임라인,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포트폴리오를 쓰거나 페이지를 만들 때 활용하는 뷰는 갤러리 뷰예요. 그래서 갤러리 뷰인데 이게 이렇게 왜 어떻게 예쁘게 나오냐.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거나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했을 때 만약에 커버에 이미지가 있어요. 커버에 어떤 이미지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커버의 이미지를 바깥에서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설정에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카드 미리 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카드 미리 보기를 페이지 커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페이지 커버로 설정했던 거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는 제가 위에 상단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바깥으로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점점점 다시 설정을 눌러서 레이아웃에서 카드 미리 보기를 페이지 컨텐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페이지 안에 썼던 가장 상단의 이미지가 이 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나는 커버에도 뭔가를 넣기 싫고 여기도 뭔가를 넣고 싶지 않은데 그냥 썸네일 하나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여기 속성을 추가를 해서 이 파일과 이미지라는 파일과 미디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파일과 미디어라는 속성에서 어떤 어떤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노션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 업로드는 그냥 있는 로션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이미지 가지고 오면 되는데 또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구글에서 로션 로고 이거는 모든 이미지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노션 로고가 있어요. 이 로고에서 우측 상단에 여러분 뭐 대학교 로고라든지 뭐 나만의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우측을 마우스를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가 있거든요. 이미지 복사하면 안 돼요. 이미지 주소 복사. 그리고 이 바깥에서 눌러도 안 돼요. 한 번 클릭해서 이 최종 페이지에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누르면 이미지 링크가 따졌어요. 그럼 제가 아까 여기 파일과 미디어에 보면 옆에 링크 임베드라고 있죠. 이 링크 임베드를 눌러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 이미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은 하기 싫고 어딘가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썸네일처럼 들어갔는데 이 메인에서 난 여기에 그 방금 내가 넣은 썸네일 보여주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이 새로 만들기 다시 설정 들어가서 페이지 갤러리 카드 미리 보기를 이번에 뭘 선택하면 될까요? 미리 보기를 잘 안 보이시나? 페이지 커버, 콘텐츠, 파일과 미디어예요. 네, 파일과 미디어를 선택해 주시면 내가 썸네일로 넣었던 그거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항상 나오는 질문이 이 잘리는 게 보기 싫다. 난 이 원본을 어떻게 보고 싶냐라고 했을 땐 이 파일과 미디어 밑에 보면 이미지 맞추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맞추기를 켜주시면 내가 넣었던 그 이미지 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제가 뷰를 페이지 컨텐츠로 봤을 때 예쁘게 해놓은 거라 이렇게 먼저 해놓고 여기서 나는 이 경험 하나하나에 태그 값이 바깥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새로 만들기 옆에 설정을 눌러서 속성 표시 여부, 눈 표시라고 저는 그냥 얘기하는데 이 눈을 껐다 켰다 하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카테고리를 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카테고리를 켜주셨을 때 이 내가 원하는 그 태그 값들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 뭐 기간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간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메인에서 어떤 정보를 보여줄지를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까 제가 필터를 알려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서는 대외 활동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경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제목을 대외 활동이라고만 했을 때 이 대외 활동에서 이 경험 정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외 활동만 필터링을 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옆에 깔때기 모양이 있어요. 필터라고 보일 건데 이 필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카테고리, 내가 정했던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외 활동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면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대외 활동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주황 색깔 모두에게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다른 사람이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혹은 내가 다시 이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이 원하는 뷰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주황 색깔 여기 점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 점이 있다는 거는 약간 미리 보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필터 미리 보기가 아니라 나는 이 뷰대로 저장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모두에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끔 다른 템플릿 같은 거 받아놓으면 여기에 이런 제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점점점을 눌러두시면 데이터베이스 제목 숨기기라고 있거든요. 이 제목을 숨겨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제목, 이 뷰의 이름이 막 엄청 예쁘게 바꿔놨을 거예요. 뭐 대외 활동 이런 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그래서 얘는 왜 위에 이름이 없지? 라고 했을 땐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데이터 소스 제목 표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얘 원본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약간 템플릿 분해해 보거나 할 때
남들이 만든 거에 대한 걸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원본이 어디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잘 쓰는 뷰가 다시 한번 점점점 들어가서 링크 복사해 볼게요. 다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한 다음에 이번엔 대외활동 쭈루룩, 봉사활동 쭈루룩 뭔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레이아웃, 보드라는 뷰가 있습니다. 이 보드라는 뷰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기준값대로 카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룹화 기준이 있는데 그룹화 기준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 값들을 묻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핵심 역량대로 뭔가 묻고 싶다라고 하면은 핵심 역량을 선택해 주시면 그 역량에 해당되는 경험들만 또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순서를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땐 여기 정렬이라는 데 들어가서 수동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앞에 점점점들이 점 6개가 있는데 이 6개로 이렇게 순서를 조정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를 아까 보셨으면은 되게 열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 열이 나누어져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열을 누르면 문서 같은 데 보면 다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를 어떻게 열 구분을 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개의 열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3개의 열을 선택하면 지금 여기 파란 색깔 블록 되어 있는 이만큼이 하나의 블록이고 또 여기 이렇게가 하나의 블록이고 이렇게가 하나의 블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의 뷰를 예쁘게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문서를 쓸 때 콜아웃을 되게 좋아해요. /콜아웃을 눌러주시면 이런 테두리 박스가 하나 생겨요. 제 포트폴리오도 이 박스가 엄청 많을 텐데 이 박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대외활동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 점점점 눌러서 아이콘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아이콘을 넣어주고 이 대외활동 글씨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크기를 조금 키워볼게요. 제목 3 정도 크기를 키워보고 그다음 이 대외활동 밑에는 제 위에 경험 정리해서 대외활동만 보여주고 싶어요. 다시 점점점 링크 복사를 해주시고 대외활동 밑에 커서를 갖다 대고 컨트롤 V를 해줍니다. 다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보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이 필터 깔때기를 누르고 여기서 대외활동을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외활동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위에는 굳이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제목은 숨겨줄게요. 잠시만요. 이게 좀 좁아가지고 여기서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딱 이 제목만 보고 핵심 역량 정도만 보고 싶어요. 그럴 땐 다시 좀 뷰를 바꿀 건데 이 설정을 눌러서 레이아웃을 누른 다음에 또 깔끔한 뷰가 리스트 뷰가 있거든요. 리스트 뷰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주는 표랑은 조금 비슷한데 좀 달라요. 리스트 뷰를 선택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핵심 역량만 같이 보고 싶다고 했죠. 그럼 다시 설정 들어가서 속성 표시 여부를 눌러준 다음에 핵심 역량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경험에서 나는 이런 핵심 역량을 발휘했다라는 걸 모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저희 옆에 또 열 만들었어요. 그럼 /콜아웃 한 번 더 해주고 이번에는 저는 봉사활동만 해볼게요. 제목 3을 불러오고 봉사활동 다시 컨트롤 V를 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그 다음에 필터를 데이터베이스 제목은 숨기고 만약에 여기서 깔때기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기서도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카테고리를 봉사활동만 선택해주세요. 이건 역시 설정을 표에서 리스트 뷰로 한 다음에 페이지
리스트 뷰로 한 다음에 다시 속성을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핵심 영역만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봉사활동인데 여기 마스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바꿔줄게요. 그래서 마스터가 아니라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이 뷰의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나에 대한 경험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얘가 태어난 정보들은 지금 이 수많은 뷰들이 결국엔 이 하나의 뷰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뷰들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 칸을 좀 채우고 싶으니까 제가 자격증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콜아웃을 만들고, 저도 모르게 지금 단축키를 썼는데 샵 3개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제목 3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누르고 다시 필터를 걸어서 카테고리가 자격증인 것만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격증을 선택했는데 자격증은 역량보다는 언제 땄는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리스트 뷰로 바꾸고 레이아웃을 리스트 뷰로 바꾼 다음에 이번엔 저는 날짜를 노출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속성 표시 여부 눈을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정보, 이 기간을 클릭해 주세요. 이 기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이 자격증을 이때 취득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또 이것도 깔끔하게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 취득 뭐 이런 식으로 뷰에 대한 제목을 바꿔줄게요. 조금 더 꾸미기에 욕심이 나신다라고 하면은 이 콜아웃 앞에 점점점 6개를 잡으시면 이 색을 내가 원하는 박스 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을 설정하면은 조금 더 알록달록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대략적인 이것만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드렸던 페이지의 구조가 조금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콜아웃 안에 이런 박스를 넣는 것밖에 없었어요. 필요한 필터를 걸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똑같은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다수 연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